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6일 오전 7시 7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자 위대한 독립투사 그리고 위대한 네이션 빌드 국가 건설자였던 이승만 대통령 탄생 1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주년.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90평생은 개화운동, 독립운동, 그리고 건국운동, 그리고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버텼던 그 사생결단의 정신,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졌습니다. 거대한 생애였습니다. 그분의 위대성을 알아보려면은 좀 사람이 커야 합니다. 비로소 그분의 위대성을 알게 될 때는 보통 나이가 한 50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알게 될 때 우리도 나도 같이 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신비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려주신 분인데 아직도 이승만을 독재자라는 요 세 마디 말로 가두어 가지고 짓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작아집니다. 이승만을 깎아내리면 깎아내릴수록 이승만은 커지고 깎아내린 사람은 작아집니다. 제발 지금 집권 세력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라고 하면 공천 배제라는 뜻입니다. 주호영 의원과의 무소속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 재건의 필요성과 방식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에 반갑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주호영 의원과 이미 연대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어제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전화 연결로 출연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의원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해 주셨다면서 이런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주호영 한동훈 무소속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어렵지 않고 각자 보수 재건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면 연대가 되는 것이다. 주 의원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육선 의원이 컷오프 된 이후에 일단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생각을 밝히고 그 다음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성갑 지역이 비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동훈, 주호영 이 보수 재건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요새 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수 연대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서로 만나서 무슨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플랫폼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연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달 말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한 소감에 대해서 한동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막았어야 했고 탄핵은 불가피했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러 간 것인데 상식적인 대구 시민들이 보수 재건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해 주셨고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행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보수 재건을 바라는 상식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흐려질 수 있다 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흰색 바탕에 이름만 새겨진 명함을 새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당에서 제명된 뒤 기존 국민의힘 명함을 사용할 수 없어 만든 것인데 막상 만들려고 보니 쓸 말도 없었다며 바닥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정가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육선 의원이고 국회 현직 부의장입니다. 아주 원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다목적인 것 같은데 첫째는 장동혁 씨는 아마 본인은 자신이 대권 후보자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라이벌이 되는 사람을 아주 숙청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 주호영 후보가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그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영입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제는 잘라도 몇 번 불평을 말하고 그냥 순응할 것이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호영 의원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제 생각은 차라리 가처분 신청 포기하고 바로 탈당 출마를 선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면은 3파전이 되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불리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바람을 일으키면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고 보수 재건을 기치로 걸고 윤석열 세력도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도 안 된다 하는 방향으로 선거의 전략을 잡을 때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경상도 지역이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치의 중심인 경상도에서 어떻게 윤석열, 장동혁 같은 사람을 찍을 수 있겠느냐, 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쪽팔린다, 자존심 상한다 하는 이런 게 아주 쌓여 있고 그것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경상도에서 바람이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바람이란 게 뭐냐면은 분노입니다. 분노의 폭발을 우리가 보통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부마 사태 그리고 마산 의거 또는 그 마산 의거 전에 있었던 대구 228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이런 게 다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지금 그 분노의 폭발 대상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세력이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죠.
이들에 대한 상식적인 정의로운 경상도 사람들의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 아마 역사를 만드는 영웅으로 탄생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용기죠. 감사합니다.